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책보고 온라인 프로그램 어디서든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께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드리고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북콘서트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 도서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국내에 아직 발간되지 않은 우수한 양질의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 장영경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작가님 유튜브를 조금 봤어요. 아, 네네. 네,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날로그 필름메이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고요.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애매한, 왜냐하면 저는 영상 제작자로서 또 올해 한 15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기회가 닿아서 또 비슷한 똑같은 이름의 또 아날로그 필름메이커라는 책도 발간했고요. 예전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영상 제작자였는데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이제 제 이름으로 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영상 제작자입니다. 성공하셨네요. 네. 네, 이렇게 서울책보고의 북콘서트 정말 다양한 주제를 만나보고 있지만 영상에 대한 주제는 또 처음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도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도서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유튜브라고 하는 그 주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즐겨 보고 있고 그런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이 유튜브 영상을 오랫동안 보면서 저는 그냥 유튜브를 본다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년에 하루에 66년치 분량의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는 시청자였지만 이렇게 수많은 영상,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의 수많은 분량의 영상이 올라오는 이 플랫폼에서 반대쪽에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유튜브 안에서 시청자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작자, 창작자로서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영상과 유튜브에 대한 그런 좀 진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사실 그냥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현상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케터들이 유튜브를 분석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IT 전문가가 유튜브를 분석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영상 제작자의 시각으로 유튜브를 분석하는 책은 좀 없는 것 같아서 뭐 이쯤에서 뭐 영상 제작자의 시선으로 한 번 정도는 이런 책이 나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유튜브 네네. 세계였습니다. 작가님의 이력을 보니까요. 방송국을 시작으로요. 네. 광고, 영상, 1인 영상 제작자로서 정말 영상 분야에서는 전문가라는 호칭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영상은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유튜브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 책도 유튜브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 이전에는 영상은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그 포지션이 명확히 구별되고 우리는 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큰 장비도 없고 편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더군다나 그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한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저는 그거는 권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는 계속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유튜브 이전에는 저는 영상은 권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이후에 물론 유튜브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겠지만 유튜브라고 대변되는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영상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집할 수 있고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나운서님도 이제 원하시면 영상을 언제든지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온라인 세상 속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도구다.
그래서 저는 영상은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은 언어다. 네네. 이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목차를 보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아 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입문자들에게도 참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입문자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 진입 장벽은 낮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쉽지 않은 말인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마케터로서 유튜브에 대해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IT 전문가로서 혹은 파워 블로그로서 굉장히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은 거기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어차피 영상 제작자니까 영상 제작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영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상을 만들면 영상이라고 하는 그 기능의 반쪽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그런 어떤 게 되지 않나. 그래서 영상이 단순히 나는 그냥 편집하고 촬영하고 올린다라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영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도대체 뭘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유튜브 채널 운영에 있어서 입문하시는 분들 첫 번째 생각이 들면요. 내가 장비가 뭐가 필요하지? 마이크가 필요한지 사실 너무나 많은 장비들이 있잖아요.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되는지 장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장비는 꼭 필요하다,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런 팁도 있나요?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책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일단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상을 이제 찍을 때 보통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초보의 질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으려면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좋은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좋은 조명, 물론 다 있으면 좋은데, 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각각의 장비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점들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 책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아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이제 영상 제작자로서 조금 좀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유튜브를 가끔 보다 보면 영상 제작자의 관점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거나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호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게 돼요. 진짜 좋은 영상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좋은 장비, 좋은 그런 시설에서 찍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유튜브라는 곳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모두 사람들한테 많이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또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을 이제 느끼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둘씩 준비를 하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 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내가 내 장비를 가지고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까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스토리텔링이 될지 잘 몰라요. 저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스토리텔링이 뭘까요? 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란 말은 마케터들도 많이 쓰는 말이고요.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스킬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는 책에서 말씀을 드렸던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냐면 모든 영상 제작자들은 사실 스토리텔러들이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해야지 않아야 돼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의 기본 원칙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멋져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그냥 나는 멋져라고 말하는 것만큼 조금 단순한 생각의 발상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나는 멋지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못생긴 사람들 속에서 나를 놓든지 아니면 아주 멋진 사람들 속에서 나를 놓던지 이런 식의 내가 생각하는 멋지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생각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낼 수 있을지를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란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청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또 그 영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네.
뭐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세한 내용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책을 여러분 보시면- 책입니다. 네네네, 책에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네네네. 내용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접하잖아요. 저도 어제 밤새 유튜브를 보고 즐겼는데요. 유튜브 채널 운영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도를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그 주제가 너무 크기도 하고 제가 그런 자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는 나의 확증 편향을 조금 강화시키는 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뭐 김치볶음밥 만드는 거 좋아해서 김치볶음밥 만드는 영상을 봤으면 그 다음부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네. 계속 음식을 만드는 거라든지 혹은 김치볶음밥의 뭐 확장판 뭐 이런 걸 보여준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해서 큐레이션 해주는 것이 유튜브의 특징인데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듣기 싫은 것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 한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유튜브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얘기만 듣게 되고요. 네. 또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얘기만 듣게 되고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도 많이 생기고요. 내가 균형 잡힌 정보를 얻기 위해선 나의 노력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유튜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좀 진실이 아니더라도 좀 가짜로 이렇게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를 좀 가공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그걸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단편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저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내가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유튜브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비해야 되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도 얻고 자기 성장도 경험하고 싶다면 정확한 정보, 정확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노력들을 했을 때 비록 느려 보이지만 결국에는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최근의 트렌드가 그 유튜브는 인포메이션 텔러의 시대가 지나고 인사이트 텔러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는 정보의 과잉의 시대잖아요. 네이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는데 일단 정보를 주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통찰과 나만의 어떤 그 경험들이 해석되어질 때 저는 그 채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정보 나열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 정확한 정보 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담는 노력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런 분들만 유튜브를 만들면은 참 양질의 영상을 많이 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 좀 잘못되고 있다는 방향의 영상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도 선택적으로 저희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입장으로서요. 네, 네, 네. 향후에 작품이나 작가로서의 활동에 대한 계획도 있으세요? 일단 그 코로나 시대 때문에 솔직히 더 가치가 높아지긴 했지만 이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그 중요성은 예전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부터 유튜브에서 핫 트렌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유튜브 안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굉장히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강화된 면이 없지 않긴 한데 저는 제 채널에서 매주 1회 정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 올해 정도에는 조금 색다른 라이브 스트리밍 어떤 컨텐츠들을 좀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식들에 대한 연구들도 좀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숏필름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네, 숏필름 유튜브 안에는 10분짜리 짧은 단편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단편 영화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올해 그걸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기회가 역할의 한 명. 아, 네네. 네. 연락처 있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데뷔 좀 해볼게요. 아, 그래요? 네. 농담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작가님의 상황을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이런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영상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영상이라는 컨텐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거든요. 네.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도 영상을 만드신다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님의 특별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더 자세한 내용과 작가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오늘 책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안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견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크게 절망적이진 않을 텐데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때문에 우리 마음도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들까지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언젠가 끝날 터널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기에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도 경험해보시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코로나도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